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바람티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벌써 올해도 다 갔습니다. 올해도 다 갔고 2023년 아마 11월 20일이네요. 그죠? 11월 20일이고 올해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삼각형일 가능성, 그죠?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이 삼각형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A, B, C, D, E 하면 올라갈 것이고, 그죠? 아니면 여기에서 A, B, C, D, 뭐 E 이렇게 나오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우선은 뭐 정확하게 저도 뭐 방향이 어디로 위다 아래다 확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네, 확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확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위로 올라갔어요. 네, 위로 올라갔고 오늘 이제 방송을 이렇게 킨 거는 어떤 카운팅상에 그리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그겁니다. 로그 차트죠. 네, 비트코인 로그 차트예요. 네, 로그 차트고 이 로그 차트에서 보면 여기가 고점을 찍었죠. 여기 6만 한 9,000불, 한 7만 불 가까이에서 이제 고점이 나오고 계속 이제 하락을 했다. 근데 하락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여기를 고점으로 놓고, 그죠? 여기를 고점을 놓고 이제 카운팅을 다른 유튜버들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카운팅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W, X, Y, X, 뭐 Z, 그죠?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 요런 시나리오도 있었고, 그죠? 하여튼 이런 형태의 삼중 조합이죠. 삼중 조합의 복합 조정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요렇게 삼중 조합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중 조합이나 삼중 조합은 이런 형태의 W, X, Y, 그죠? 그리고 W, X, Y, Z 뭐 이렇게 나오면 이 마지막 파동들이 Y파나 Z파동은 대부분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삼각형. 근데 여기도 보면 만약에 이게 W, X, Y, X, Z라고 본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사이즈가 너무나 커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미 W가 이만큼이고 X, Y가 이만큼인데 또 X로 좀 여기 삼각형이 많이 나왔으면 여기서 끝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주고 올라갔어야 돼요. 그죠? 근데 너무나 사이즈가 커졌단 말이에요. Z파의 사이즈가. 그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이미 이제 이 가능성은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은 이미 이 Z파에 만약에 이어서 이만큼이 삼수의 Z파라 그러면 이 Z파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이제 글렌들리도 항상 어떤 이제 파동의 구조에서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시간적인 측면, 그죠?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게 보시면 W가 이만큼이고 X가 W, X, Y, X 여기까지라 보더라도 이미 이 Z파의 기간이 여기도 보시면 이 W, Y파 대비 이미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닐리가 말하는 어떤 형태의 조정 W, X, Y, X, Z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런 복합 조정들은 어떤 피보나치의 어떤 이제 시간적인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최대 뭐 1대1이나
1대 1.618, 1대 0.618. 그죠? 이런 형태의 관계를 가지지만 이런 형태로 길게 늘어질 순 없다라는 거죠. 그죠? Z 파동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본다 그러면 이거는 복합 조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내려온 파동들은 여기서 이만큼은 복합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복합 조정이 아니면 이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임펄스죠, 임펄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눈에 딱 놓고 보면 이게 임펄스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부분이. 제가 한번 예전에 아주 한 1년 전인가? 한 예전에 1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전 영상에 이 부분을 임펄스를 한번 카운팅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것도 제가 스스로 카운팅 해놓고도 그거를 제가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임펄스 맞냐? 내가 카운팅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이게 임펄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임펄스로 카운팅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또 놓쳤단 말이야. 이게 아닐 거야 라고 또 제 스스로 제 카운팅을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형태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복합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만약에 파동이 딱 요까지만 나왔다라고 봤을 때 이 뒤에 부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복합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였겠죠. 저도 마찬가지. 복합 조정의 가능성이 높게 보였을 것이다. 다만 이 뒤에 부분이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된 이상,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된 이상 이 부분이 복합 조정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임펄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주 복잡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쏘기게끔 세력들이 냈는데 재밌게 나왔어요, 재밌게. 그래서 보시면 이거 로그 차트예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파동도 5연장 임펄스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1, 2, 3, 4, 5 그죠? 여기 한 개 임펄스 보이죠, 그죠? 여기도 1, 2, 3, 4, 5 한 개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 이 전체가 전부 다 복합 파동입니다. 복합 파동,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합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W가 되고, 왜냐하면 이 W파가 A, B, C에 뭐 플랫으로 올라간 것 같으니까 X가 길게 빠질 수 있죠, 그죠? A에 B, S, E에 D에 E, 뭐 Y, 뭐 이렇게, 그죠? 뭐 W, X, Y나 아니면 X가 여기로 올 수 있죠, 그죠? 네. W, X, Y, 그죠? 그래서 한 단위에 여기 처음 시작 파동이 이런 형태의 5연장 임펄스, 터미널 임펄스 아니에요. 리딩도 아니고 확산형 익스펜딩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 임펄스입니다. 이게 요만큼이 1파죠, 그죠? 그리고 조정이 요렇게 2파가 나왔고, 근데 이게 3파가 이 3파가 요게 3파인데 3파가 여기서 대부분 다 쏘았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3파가 보면은 이 3파조차도 어떻게 냈죠? 그죠? 요게 1파, 뭐 여기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3파도 5연장 임펄스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3파도 5연장 임펄스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5연장 임펄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 잘 보세요. 1파와 3파의 피보나치 관계되면 관계를 보시면, 그죠? 1대 1.618 정도, 그죠? 맞죠? 1대 1.618인데 이거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1대 1.618을 이렇게 넘어서죠, 그죠? 근데 이런 형태의 5연장 임펄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외부적인 관계로 보면 1파 대비 3파의 크기가 1대 1.618 요 선에서 이제 멈춘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런 형태, 그죠? 요렇게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파 그러니까 1파보다 3파가 1대 한 1.618,
한 이상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기 때문에 1파 대비 3파가 연장이 되었으니까 1파보다 3파가 1.618배 이상 늘어졌기 때문에 연장이 되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파는 이중 연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중 연장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뭐 거지는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파 크기와 3파 크기 이 전체 크기의 내부적인 관계를 대면 5파동은 정확히 이런 형태의 1대1 자리에서 멈춘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딱 1대1 맞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꼬리 1대1에서 꼬리 탁 말고 올렸잖아. 그죠?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이 3파가 1, 2, 3, 4, 5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도 5연장 임펄스, 그리고 복합 2파, 그리고 3파조차도 5연장 임펄스로 나왔고, 그리고 4파도 이런 형태. 4파도 복합이에요. 4파도 이런 형태로 W, 뭐 X, 뭐 Y거나 아니면은 A, B, C 단순 A에 B에 이렇게 C. C가 상당히 이제 미달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플랫 구조에서 C가 상당히 미달 파동이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플랫 구조에서는 이 C파가 최소 B파 크기의 한 0.38이 이상은 와줘야 돼요. 그래야 플랫이 완성이 되죠. 여기도 보면 한 0.5 정도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극심한 미달형 C 페일리어 그죠? 이런 형태의 플랫 파동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이 5파동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 5파동도 이렇게 확연히 임펄스로 그때 예전 영상에 보면 카운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본다면 여러분들 그죠? 요게 하나의 1파고 요게 2파, 요게 3파, 요게 4파, 요게 5파죠. 그죠? 그러니까 요까지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죠? 요까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펄스 파동의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요만큼 1파, 요게 2파, 이게 3파, 4파, 5파 요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 요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1파와 3파가 연장이 되었냐 보면 연장이 되었죠. 그죠? 예, 1파보다 3파가 1.618 이상 거진 한 2배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1파 대비 한 2배 정도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1파 대비 3파가 연장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임펄스의 중요한 규칙에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임펄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파와 5파의 피보나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파와 5파, 4파의 끝점이 여기로 놓고 보면 1파와 5파의 크기는 정확히 5파의 크기는 1파의 얼마? 0.618배.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0.618배.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0.618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임펄스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거를 임펄스로 그냥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게 임펄스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거를 뭐 복합 조정이네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어떤 삼중 조합으로 이제 이렇게 봤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W, X, 뭐 Y, X 뭐 이렇게 Z로 봤다 그러면 최소한 이 Z판 여기서 A에 B에 C에 D, E 한 요 정도 선에서라도 끝났어야 돼요. 여기 딱 요까지 그죠? 요 정도 선에서라도 끝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뒤에 파동이 이렇게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복합으로 보는 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 말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게 반엔 애들이 콜 때린 게 뭐냐면은 이것도 속이거든. 그러니까 거래량의 기준을 놓고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형태의 임펄스는 1파, 2파, 3파가 가장 긴 임펄스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임펄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임펄스라 그러면 보통 여기 이 3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파에서 거래량이 작게 나오고 뭐 또 5파에서 또 거래량이
한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어쨌든 3파에서 거래량이 가장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5파는 이제 마지막 이제 설거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꽤나 좀 3파 크기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엄청난 이제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막 집어 5파 2여기에서 개미들이 탄단 말이에요. 이 고점에서 개미들이 타게 돼 있어.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개미들은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게 돼 있어. 5파도 보통 이런 형태의 3파가 가장 긴 거래량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 한 개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1파가 요만큼인데 그래서 거래량 작아. 그죠? 3파가 여기 3파가 외로 거래량이 여기서 가장 높게 튀어야 되는데 안 튀었어. 5파에서 거래량이 가장 높게 튀는 거야. 그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근데 이때 반엔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반엔에서 뭐 했냐고요? 여기에서 반엔에서 이 부분에서 반엔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기간 동안 반엔에서 뭘 했냐면 요 기간 동안 현물 수수료 제로, 현물 수수료 제로, 그러니까 0% 수수료가 없는 이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물 아예 수수료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래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반엔의 이 거래량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세력이 이런 거조차도 임펄스로 해석을 못하게끔 일부러 이렇게 조정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네들이 임펄스를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세력들도 알아. 야, 너네들이 임펄스 공부했지. 그래. 그럼 임펄스 1파에서 거래량, 3파, 5파에서 거래량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네. 그러면 이거를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현물 이벤트,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어, 이제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비트코인 보이는 차트들은 전부 다 현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물 데이터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다 현물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현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물보다는 현물에서의 어떤 거래량이 좀 더 활발하죠, 아직은.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나 어떤 아직까지는 고래들은 뭐 이제 크게 레버리지를 안 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에서만 워낙 이제 비트코인도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레버리지를 안 실어도 뭐 걔네들이야 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 거래량이 활발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형태의 이제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임펄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까지가 요렇게 임펄스죠, 그죠? 요까지 임펄스고 그리고 02 트렌드 라인 그어지죠? 02 트렌드 라인 그리고 24 트렌드 라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펄스라고 이제 가정을 내려면 이제 마지막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임펄스가 이게 정확하게 네가 이렇게 카운팅을 다 했어. 그래. 그게 임펄스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돼 보여. 그러면 이제 최종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임펄스의 최종 검증 단계는 이런 형태의 추세선, 그죠? 02 트렌드 라인, 24 트렌드 라인을 이었을 때 이런 형태의 02 트렌드 라인 이 바깥쪽으로 3파의 어떤 부속 파동도 침범하지 않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요만큼을 큰 3파로 봤기 때문에 이 02 트렌드 라인 안으로 이 바깥으로 이 3파의 어떤 부속 파동도 침범하지 않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02 트렌드 라인의 기준에 만족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24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되죠. 그죠? 24 트렌드 라인 안으로 이 5파동의 어떤 부속 파동도 침범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요게 임펄스가 저는 확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여러분들 복합 조정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여기는 임펄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까지만 딱 나왔다고 보면 요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2022년 11월 29일 날짜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복합 조정으로도 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복합 조정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왜냐? 아직 Z파이의 삼수의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이게 A, B, 뭐 B, C, D, E 뭐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 하면은 또 이것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복합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이제 카운팅이 어떤 노하우가 모자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그렇게 또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무빙이 나오고 나서야 이런 무빙이 나오고 나서야 아 이게 임펄스였구나 라고 보이는 거지. 이 당시로 기준을 했을 때는 이거는 복합 조정으로도 충분히 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임펄스가 이제 카운팅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임펄스가 카운팅이 됐어요. 임펄스가 카운팅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파동의 끝점이라는 거야. 여기가 뭔가 상승 파동의 이제 이게 끝점인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한 단에 1, 2, 3, 4, 5파였냐 이게. 여기도 보면 이런 형태 만약에 1, 2, 3, 4, 5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도 임펄스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펄스가 아니라고 말을 못하죠. 왜냐면 이것도 임펄스의 기준에 다 들어옵니다. 이것도 보면은 0, 2 트렌드 라인 다 그어지고 그죠? 2, 4 트렌드 라인 안으로 5파 부속 파동 안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1파 대비 3파가 이렇게 연장이 됐죠. 그죠? 2배 정도 연장이 됐고 그리고 5파의 크기는 3파보다 확실히 작죠. 그죠? 1.618배 이상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임펄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도 임펄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임펄스라면 이게 임펄스인데 여기에서 임펄스가 떴어요. 임펄스가 떴으면은 결국엔 뭐죠? 이 여기에서 이게 뭔가 1, 2, 3, 4, 뭐 5로 올라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여기 임펄스가 마지막 파동이 이게 뭔가 임펄스인데 D형 파동이 임펄스가 떠 있어. 그럼 뭐죠? 그럼 이게 ABC를 만들거나, 그죠? 이렇게 ABC 만들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임펄스의 가속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임펄스의 가속을 의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빠지는, 그죠?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솔직하게 답도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저 밑에 뭐 한 400불, 500불까지 봐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연장으로 빼버린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저는 뭐 거진 없다라고 봐요. 물론 뭐 가능성이 1%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임펄스의 연장으로 또 빠진다 그러면 이거의 종착지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사망 선고를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망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임펄스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뺄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A에 B에 또 뺀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C파의 이 종결지는 뭐 172불 나와요. 하여튼 뭐 100불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세력이라도 이 비트코인이 100불까지 빠져 있는 데서 개미들이 다 타게 이렇게 만들까요? 이 좋은 가격에서 개미들이 막 이걸 비트코인을 사게 만들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저는 거진 뭐 아예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시작 임펄스가 이런 형태의 임펄스의 연장으로 이렇게 빠지는 파동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게 ABC로 끝나겠죠, 그죠? 이렇게 ABC로 끝나거나, 그죠? ABC로 끝나거나 아니면 A에 B에 C로 끝나거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A, B, C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제 파동의 이제 종점으로 딱 5파의 종점이 딱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5파의 종점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피보나치를 재면 여기에서 이만큼 피보나치를 재면 0.618을 아직 못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로그 차트 기준으로 이 피보나치는 전부 다 로그 스케일이 다 체크되어 있죠, 그죠? 네, 로그 스케일 체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물 차트에서는 0.618을 아직 못 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전에가 임펄스가 이미 이제 카운팅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임펄스인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밖에 못 만들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식의 연장 파동은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장으로 이렇게 빼버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뭐 한 200불 뭐 100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뭐 아예 없어요. 그럼 이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에는 뭐죠? 지그재그밖에 못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그재그가 올라 그러면은 얘의 최대 한계는 어디예요? 0.618이죠. 그죠? 지그재그의 A파 대비 B파가 최대한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A파 대비 B파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 한계는 0.618이에요, 여러분들. 0.618인데 그러면 이 0.618은 지금 어디를 위치하고 있냐? 한 38,900불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900불 라인이 이 라인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라인이 가장 극심한 저항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한 파동을 더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38,900불 라인 때는 매우 강한 저항이 출현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38,900불 라인 때는 또 중요한 또 여기 또 이 매물 라인과 겹쳐 있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또 중요한 이제 SR 플립이 일어난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8,900불 이 언저리 이 라인대에서 매우 강한 저항이 출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그재그 파동으로 우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A, B, C, 그죠? 이렇게 결국에는 한계치가 38,9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B파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그죠? 이게 B파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C가 무조건 내려오겠죠. 근데 이 C 파동이 무조건 지그재그이기 때문에 이 A파의 최소한 출발점은 깨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 A파의 출발점은 무조건 단 1불 차이라도 깨야 돼요. 그래야 지그재그 완성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의 미달형 지그재그를 만들더라도 여기를 무조건 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0.618 올라온 이상 미달형 지그재그는 안 되겠죠, 그죠? 왜 안 돼요? 미달형 지그재그는 0.618 미만으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C파가 A파 대비. 근데 이미 B파가 0.618을 딱 맞고 떨어지는 순간 이 A파 크기에 단 1불 차이라도 깨야 되기 때문에 미달형 지그재그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 뭐냐면 이 A파가 짜증나게 나오는 거죠. 쏘기게끔. 또 어떻게? A가 이렇게 올라가. B, C,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A파가 이 0.618 라인을 들어 올려. 그럼 뭐지? 하는데 결국에는 B파가 떨어지고 C가 이 0.618을 다시 맞든가, 그죠? 아니면 한참 밑에서 이런 형태에서, 그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마무리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더 크게 보면 A, B, C죠, 그죠? 이런 형태, 그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제가 봤을 때 B파 구간입니다. B파.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B파동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B파동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B파가 딱 여기에서 끝날지,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38,900이 한계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지그재그의 파동에서는 38,900이 한계입니다, 한계.
그리고 C가 강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B파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0.618을 뚫고, 근데 이게 B파의 내부의 A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A파, B파 다시 내려오고 C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B파가 이렇게 연장이 되냐 아니면 이렇게 늘어지냐, 여기서 끝나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늘어지나 아니면은 여기서 끝나냐, 요 차이다. 그죠? 그래, 어쨌든 간에 결국엔 이 부분은 B파로 보고 있다. 요까지 B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중요한 38,900불 라인 정도, 여기가 매우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쯤 요 라인, 그죠? 만약에 한 파동이 더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우 강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앞전에 이 매물을 쌓아놓은 자리랑 겹치는 자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는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더 올라가 보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관점, 요거는 이제 임펄스가 이제 확정이 돼 있죠, 그죠? 여기만큼 임펄스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임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점 1이에요, 여러분들. 관점 1, A, B, C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 요게 관점 1번. 또 관점이 2번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임펄스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어떤 임펄스가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진 거는 A, B, C 파동이죠, 그죠? A, B, C 그냥 일반적인 블랙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B파가 1대 1.13도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안 맞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안 맞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일반적인 플랫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플랫이라고 보고, 요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B파 크기에 이렇게 피보나치 확장을 해보면 한 1대 1. B파 크기의 C파가 한 1대 1.618 정도 맞죠, 그죠? 여기에. 그럼 요거는 뭐죠? 연장 플랫이죠, 그죠? 네, 연장 플랫. 그러면 이런 형태의 A, B, C 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연장 플랫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파동에 처음에 조종 파동에서 이런 형태의 연장 플랫이 떴다라고 본다면, 이 연장 플랫은 뭐죠? 연장 플랫은 이게 터미널의 1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각형 내부 파동일 확률이 매우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의 연장 플랫은 대부분 글렌딜리도 삼각형의 내부 파동일 확률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A파, B파, C파, D파, E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수렴 단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 대수렴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까 전에 관점 1번은 지그재그 관점이고, 관점이 만약에 이제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고점으로 보냐, 여기를 고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관점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관점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를 고점으로 봤을 때, 여기를 고점으로 봤을 때가 1번 관점, 그리고 여기를 고점으로 봤을 때가 2번 관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2번 관점은 A, B, C 파동이 이제 연장 플랫에 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뭐죠? 이런 형태의 A, B, C, D, E 뭐 이런 형태의 파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삼각형의 파동, 그죠? 이런 삼각형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의 파동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본다 그러면 파동의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와 여기를 찍었을 때 지금 딱 0.618 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이거. 딱 0.618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계속 저항 맞고 있단 말이에요. 이 0.618 자리에서,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라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B파가 A파 크기의 0.618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A파 대비 B파가 0.618까지 왔으니까 이거 삼각형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숏을 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글렌닐리는 뭐라고 했냐면 A파 크기와 그러니까 B파가 이 삼각형의 내부 파동에서 이 B파가 A파 크기랑 같은 길이를 형성하면 삼각형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A파와 B파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삼각형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랬고, 그리고 A파 크기 그러니까 B파 크기가 A파 크기의 0.618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의 내부 파동일 아닐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0.618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는 관점 시나리오 2번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A파 대비 B파가 딱 정확히 0.618 맞았어. 그럼 글렌닐리는 뭐라 했죠? A파 대비 B파가 0.618 이렇게 피보나치 관계를 형성하면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더 올라오면 되잖아. 그죠? 더 올라오면 된다고. 그죠? 0.618 관계만 형성 안 하고 0.7, 0.75, 뭐 0.81, 886 이런 형태로 올라오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되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점은 결국에는 대수령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대수령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 B, C, D, E. 그죠? 네, 이렇게. 대수령 관점이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그래서 A파가 가장 길게 늘어졌으니까 B파는 좀 이 A파 크기에 비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 내부 파동에서 A파가 이렇게 기간을 들였기 때문에 B파는 이 A파보다 확실히 빨리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파 크기의 삼각형으로 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0.618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정확하게 0.618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태의 삼각형으로 본다 그러면 글렌딜리는 A파랑 삼각형 내부 파동의 A파랑 B파가 피보나치 관계상 0.618 관계를 형성하면 삼각형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 관점이라면 얘는 뭐예요? 더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좀이라도 더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B파 컨펌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B파 컨펌이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D, E.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간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은 물론 C파가 어떻게 진행되고 D파가 어떻게 진행되고 E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은 2025년 이후 2025년 이후에 이 관점이라 그러면 2025년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관점이 보인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관점에서 보더라도 38,900 그죠? 38,900 하여튼 요 라인 38,900에서 하여튼 이 연절의 이 라인을 조심하시라. 또 올라오면 그리고 이게 이제 지그재그 관점이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 관점 지그재그 관점. 그리고 두 번째 관점 큰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 이 파동. 그죠? 이렇게 보는 삼각형이라 그러면 뭐죠? 결국에는 이 B파는 더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더 올라온 0.618 관계만 형성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A파 크기랑 B파 크기가 서로 0.618 이렇게 정확하게 형성만 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그래서 저는 38,900 라인을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38,900 라인은 여기 또 아주 매물이 쌓여있는 SR 플립이 일어난 자리, 이 자리와 겹치는 자리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카운팅상 지그재그 관점으로 보더라도 1번 관점 지그재그 관점으로 보더라도 0.618 맥시멈 자리고, 그리고 여기
2번 관점, 삼각형 관점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0.618을 상회하고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한 38,900 이 라인대에서 무조건 한 번 숏은 나온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숏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물론 지금에서 바로 빠져도 뭐 이상은 없다. 이상은 없지만 삼각형이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바로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바로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와 이렇게 쭉 여기도 깨버려. 여기도 깨버려 이렇게. 여기도 깨버려. 이렇게 깨고 쭉 내려와.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깨는 순간 뭐가 되죠? 여기를 깨는 순간 아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A, B, C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38,900 여기에서 강한 저항이 나오겠지만 만약 이걸 더 들어올려. 더 들어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 삼각형이구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큰 삼각형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비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죠? 이 비파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몰라요. 솔직하게. 카운팅이 소파동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이 소파동 카운팅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애매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형태의 비파가 만약에 강한 비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또 고점 넘길 수도 있어요. 강한 비파동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고점을 또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넘겨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은 정상적인 비라 그러면 한 요쯤. 그죠? 요렇게. 하여튼 이 언저리에서 끝나겠죠. 그죠? 정상적인 비라 그러면. 하여튼 요 언저리에서 끝나겠죠. 그죠? 여기 매물대 쌓여있는 자리니까. 그죠? 예, 여기서 끝날 것이다. 여기서. C가 강하게 아주 매우 강하게 C가 떨어질 거고 다시 D, E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 2번 관점 아니면 여기 그냥 단순 A, B, C 관점 그죠? 근데 A, B, C 관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B파가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을 보면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38,000 만약에 올라가서 38,900불 라인을 만약에 터치를 하면 여기는 매우 좋은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이 38,900불 요 라인대 정확하게 38,900불 이거 피보나치를 정확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차트는 또 가격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려면 선물 차트도 이제 실전 트레이딩을 하실라 그러면 선물 차트에 어떤 이제 그걸 보셔야 돼. 로그 차트로 피보나치 정확히 재세요. 뭐 바이낸스 쓰시는 분 바이낸스 쓰시고 뭐 후오비 쓰시는 후오비 쓰시고 바이비트 쓰시는 바이비트 쓰시고 그죠? 뭐 MX 쓰시는 분들은 각 거래소에 맞게끔 자기가 정확하게 피보나치를 그어서 그 0.618 이 자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바이낸스 현물 차트에서 38,900이지 실제 선물 이제 거기에서는 당연히 이게 0.618 이에 38,900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틀리겠죠. 각 거래소마다. 물론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걸 재시라라는 거죠. 그죠? 또 멍하니 또 이게 바람 튜브가 38,900일 했으니까 여기에 제가 딱 그 하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시라.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방송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쨌든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이는 게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다.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나오거나 그죠?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 그죠? 요 두 가지.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관점이면 이 삼각형이 비파기 때문에 이 솔직하게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른다. 강한 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이 관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아까 제시한
38,000 만약에 한 파 더 올린다 그러면 38,900은 매우 좋은 쇼자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임펄스다, 그죠? 요거 임펄스였다. 요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요게 임펄스였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 쏘갔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아마 12시 넘었네요. 성투하세요.